로스쿨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포기하고 빨리빨리 넘어가는 주시거든요. 그거 진짜 꼭 보세요. 막 크게 오르지 않는다 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3 만점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킹 받는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오늘 말을 많이 해야 하는데 카메라 오디오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제일 질 좋은 녹음 기계가 이거라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로준 일기를 총 정리를 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완전한 독학이었거든요. 로스쿨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어서 많이 답답하기도 했었거든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저의 입시의 타임라인을 1월부터 7월까지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월부터 2월에는 두 가지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출을 1회 독을 돌렸고, 두 번째로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인터넷 강의, 기초 입문 강의들을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에 2, 3회 정도 시간을 완전히 엄수해가지고 OMR 카드까지 다 작성을 하는 것까지 연습을 해가지고 그렇게 전 회차를 풀었고, 제일 최신에 있었던 2023년 리트부터 예비 시험까지 모두 그런 식으로 풀었습니다. 저는 1회 독을 완전히 제대로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1회 독을 하는 방법이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문항 분석까지 다 했어요. 이 교재를 썼거든요. 이걸 고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냥 회차별로 다 있는 기출 문제집이 필요했는데 해설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딱히 법전협 답지를 보진 않았어요. 문제집에 있는 해설집 그대로 참고해서 보고, 언어이해 같은 경우에는 딱히 강의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보았고요. 추리논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성우 교수님 인강을 들었는데 전 회차의 기출 풀이를 해주셔가지고 그 강의를 들었어요. 오답은 어떤 식으로 했냐 하면 지금 화면으로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간 부족으로 못 푼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틀린 문제는 실수로 틀린 거 몇 문제인지, 몰라서 틀린 거 몇 문제인지, 이렇게 유형별로 몇 개를 틀렸고 많이 틀린 거는 이렇게 하이라이트 표시를 해놨고요. 그리고 항상 피드백을 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시간 관리가 잘 안 됐다는 거, 포기하고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 잘했다, 뭐 이런 것도 써놨고, 제가 틀린 이유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2회 독을 할 때 내가 뭘 틀렸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왜 뭘 틀렸는지 그것들을 이렇게 쭉쭉 정리를 해놨고요. 그래서 이걸 그냥 전문항을 다 했어요. 그래서 계속 내려가면 똑같이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조금 더 많이 필기를 해두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1회 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회 독을 굉장히 꼼꼼히 한 편이기 때문에 한 2달 정도 걸렸어요. 이거를 하면서 인강을 병행했거든요. 그래서 인강을 다 듣고 기출을 풀어야 하나 그런 고민도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강의를 들으면서 한 주 3회는 리트를 풀고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기출을 그렇게 아낄 필요는 없다 생각해요. 어차피 7월 되면 마르고 닳도록 봐가지고 어차피 다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개념들 쌓는 강의를 듣는 동시에 푸는 거는 저는 딱히 뭐 아깝거나 할 거 없이 이원준 조성우 교수님의 기초 입문 강의를 들었고 기본 개념을 쌓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3월에서 5월 중순 정도까지는 이제 기출을 2회 독을 했고요.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둘 다 심화 강의를 들었고, 따로 피셋이나 MDIT 문제를 독학으로 좀 풀었어요. 2회 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아까는 회차별로 시간별로 이렇게 봤다면 이번에는 유형별로 제가 그냥 다 분류해가지고 그거를 노션에다가 쭉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2번 틀렸던 문제들 또 한 번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때 문제가 생겼는데 무슨 문제였냐면, 제가 인강에 너무 의존을 했어요. 그래서 인강만 들어서는 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강을 들으면서 독학으로 이제 저한테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풀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문제집을 썼냐 하면 요 2가지 문제집을 썼어요. 잘 고른 300제라는 문제집인데 다른 시험에서 나온 문제 중에
리트에 참고할 만한 그런 문제를 정리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원준 교수님이 정리해 주신 문제은행인데 이거 두 개를 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형별로 정리를 했다 했잖아요. 이것도 유형별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유형별로 어떻게 풀이를 해야 할지에 대한 풀이 전략을 세웠습니다. 강의 홈페이지에다가 피셋을 유형별로 문제를 모아놓은 걸 정리해 주셔서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 풀이 전략, 내가 잘 틀리는 것들 이런 거를 쭉 정리했습니다. 5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는 똑같이 기출풀이 2회도 계속 이어서 했고요. 실전 모의고사들을 풀면서 그 강의를 듣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교재의 단권화를 진행했습니다. 단권화는 뭘 말하냐면 인강을 들으면서 써온 교재가 꽤나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재들에 있어서 내가 많이 틀렸던 문제, 또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던 문제, 그런 문제들만 잘라가지고 저는 아예 그냥 책을 찢었어요. 다음에 시험 2주 전부터는 새로운 걸 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거를 해봤자 저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언어 이해와 춘언 둘 다 지금까지 제가 해온 그 단권화 한 것들 모두 다시 보고 그리고 기출 제가 봐왔던 거 다 다시 보고 모의고사 풀었던 거 다 다시 보고 중요한 포인트만 짝짝짝 짚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시험 하루 전에는 그 최신 리트를 한번 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총정리를 한 번 더 쫙 보고 시험을 쳤습니다. 저는 이원준 교수님과 조성우 교수님 강의를 골랐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지성 1타를 골랐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 분 다 추천을 하는데 풀커리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여러 강좌를 들을 때 추천드립니다. 꼭 풀커리는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원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제 주변에서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저는 극호였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호불호가 갈리는 것은 본인이 얼마나 따로 공부를 했느냐 그리고 단강좌로 실전 모의고사만 들었느냐에 따라서 이 호불호가 갈린다고 생각해요. 이원준 교수님이 가르쳐주는 스키마 이런 것들은요. 강의만 듣는다고 해서 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사고법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비형식 논리학으로 문제를 풀 때 너무너무 도움이 돼요. 이거를 생판 처음 보는 텍스트에서 똑같이 그 논리 구조를 활용하기란 어렵습니다. 그거는 정말 많이 내가 따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것들을 하고 교수님이 만들어주신 새로운 모의고사를 풀면 진짜 많이 늘어요. 내가 이런 스키마나 훈련을 하지 않고 유명하니까 실전 모의고사만 듣는다. 그러면 좀 앵스러울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기출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적어도 뭐 기본 기초 심화 중에 하나를 듣고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를 보고 그 와중에 내가 공부를 따로 한다라고 한다면 추천. 조성우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다 들으면 뭐 좋은데 여건상 안 된다면 각자 필요한 걸 듣고요. 모든 인강이 그렇지만 개인 공부는 필수입니다. 본인이 따로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고 하는 시간들을 꼭 가지세요.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 하나 있는데 보충 자료를 주시거든요. 그거 진짜 꼭 보세요. 그게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정말로. 제가 책으로 하나하나 찾아보지 않아도 시험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소재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보는 게 꽤나 귀찮아요. 근데 제발 보세요. 그 다음에 하루 루틴이랑 그다음에 뭐 순공 시간, 일주일 공부 시간 루틴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물어보시길래 하루 루틴은 저는 두 갈래로 나뉘어요. 수영을 하는 날과 필라테스를 하는 날의 루틴이 달랐습니다. 저는 수영을 아침 6시 반을 들어가지고 한 6시 정도에 일어나서 6시 20분부터 7시 반 20분까지 수영 수업을 듣고 그다음에 아침을 먹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공부하고 오후 1시부터 2시간까지 점심 쉬고 그다음에 2시부터 6시까지 공부하고 6시부터 7시까지 점심 쉬고 7시부터 10시까지 공부하고 11시에 잤습니다. 난 필라테스는 저녁에 했는데 필라테스 하는 날에는 8시에 일어나서 9시에서 1시까지 공부하고 그다음에 1시에서 2시 반 점심 먹고 쉬고 2시 반부터 6시 반 공부하고 6시 반부터 7시 반 저녁 먹고 쉬고 8시부터 9시 필라테스 수업 듣고 9시부터 10시 공부하고 그래서 이걸 반복했는데 필라테스는 주 2회, 수영도 주 2회 이렇게 했고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
주말에 늦잠을 그냥 원하는 만큼 잤어요. 뭐 이날은 하루 종일 논다, 이런 날은 없었어요. 그리고 순공 시간은 최소 5시간, 그리고 너 많이 한다 치면 10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언어와 추리의 공부 시간은 의식적으로 반반 정도 하려고 항상 조절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근데 저는 순공 시간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있어요. 제가 이 순공 시간을 재는데 점점 강박이 생겼습니다. 과업과 나의 집중도를 고려하지 않고 순공 시간에만 너무 강박을 가지고 막 쟀어요. 근데 여러분, 순공 시간은 별로 안 중요해요. 그날 무슨 공부를 얼마나 하느냐가 훨씬 중요하고, 그 공부를 얼마나 하느냐만 신경을 쓰는 게 오히려 강박이 안 생기고 정신 건강에 저는 좋았어요. 지금부터 공부 시작. 딱 재고. 지금 집중 못했어. 딱 멈추고. 다시 지금부터 공부 시간. 딱 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엉덩이 붙이고 있었던 시간, 그냥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는 내가 엉덩이 붙이고 공부했어.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는 내가 공부 좀 했어. 이렇게만 재세요. 너무 엄격하게 재지 말고 그냥 내가 앉아서 공부한 시간 이 정도 했다. 아이고 나 기특하다. 개멋지다.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효과적이었던 공부법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나만 고르기 어려워요. 어떤 과정을 빼고서 이 성장이 있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제일 가시적으로 점수 성장이 나타났던 때는 2회독 하면서 유형별 분석을 하고 유형별로 나만의 풀이 전략들을 수립했을 때, 그때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교재 추천도 이제 많이 물어보셨는데, 언니는 이거 이원준 교수님 문제은행인데 이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풀이 전략을 수립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됐고요. 조성우 교수님의 강의를 제외한 문제집을 꼽으라면 없어요. 그 다음에 스터디 질문도 많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터디를 안 했고요. 아예. 그렇게 하는 건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첫째, 제가 송도에 살기 때문에 서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스터디를 하는 건 너무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고, 둘째, 다른 사람이랑 같은 자리에서 같이 공부를 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스터디를 안 한 이유, 이거는 완전히 제 뇌피셜이긴 하거든요. 근데 스터디를 하다 보면 각자 걱정이 되고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마련이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던 걱정에 더해서 스터디원이 뭐 5명이다. 그럼 5명이 가진 걱정의 요소들을 다 의식하고 공유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터디를 안 했다고 해서 저는 딱히 부족하거나 아쉬웠던 점은 한 개도 없었어요. 그다음에 모의고사를 언제 풀어야 하는지, 뭐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물어보셨는데, 저는 3월에 상상 하나, 그 다음에 4월에 법저 3개, 그 다음에 5월부터 실전까지 메가 모의고사 6개를 봤는데요. 모의고사는 저는 딱히 정해진 시기가 없다고 생각하고, 교수님들이 주는 실전 모의고사는 교수님들이 출시할 때 그때 풀면 되고, 그다음에 이런 학교 같은 데 가서 실전 모의고사 푸는 거는 시기가 상관이 없어요. 초반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반이기 때문에 감 잡기 좋고요. 후반에는 지금 내 실력, 그다음 뭐가 부족한지를 파악할 때 좋습니다. 대신 과몰입하지 마세요. 일단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분명히 질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실전이랑 점수 하나하나로 일희일비하면서 이게 실전이었으면 나는 망했다. 이게 실전이었으면 난 찢었다. 난 이제 공부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생각할 필요 없다. 아까 말한 거에서 다 하지 못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점을 위한 공부와 학과 공부 똑같은 말이잖아. 잘못 말했네요. 학점을 위한 학과 공부와 리트 공부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교양으로 온라인으로만 2개 해서 6학점만 듣고 리트를 했어요. 그래서 한 리트 80, 교양 수업 20 정도의 비중으로 공부를 했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리트를 완전히 리트만 하잖아요. 그럼 진짜 정신병 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양 수업을 하면서 내 대가리를 한번 리프레시 해주는, 리트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이라면 최대한 많은 학점을 미리 들어 놓으세요. 리트를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하신다면
저는 한 두 과목 정도는 부담이 없고 거기보다 더 올라간다면 부담은 생길 것 같다. 법학 과목이 많아서 법학 정성을 쌓는 데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셨는데 법학 과목을 듣는 건 추천을 하는데 연계 전공이나 뭐 이런 거는 저는 정확한 시스템을 몰라서 연계 전공을 신청해라 말라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고요. 이게 정성상으로 막 엄청 좋다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특히나 추리 논증 과목의 경우에는 법과 관련된 법률형 문제가 많이 나와요. 좀 친숙하면 좀 더 문제를 자신감 있게 풀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다만 법학 과목을 듣는 사람들은 로스쿨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 그래서 학점을 따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다음에 자교 로스쿨 진학을 간절히 희망하는 연세대 신입생에게 해주실 조언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놀면서 학점 챙기세요. 제발 학점 챙기세요. 후회하지 마시고 학점 챙기세요. 그리고 학점은 수강 신청이 중요합니다. 수강 신청 막 하지 마시고 꾸린 과목 후기 잘 보고 잘 수강 신청하세요. 출신 대학의 영향을 물어보신 분들도 있었어요.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학교를 목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공통적으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냐면 학점, 리트, 영어 성적 이거를 정량적으로 점수 구간을 나눠서 정량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소서를 정성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면접 평가 이렇게 해서 총 합산 점수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본인이 목표로 하는 학교의 전형을 한번 보시고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학점이 많이 중요한 편이고 고려대에는 리트가 좀 더 중요한 편이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지 않다는 점. 그 다음에 리트는 재능이다. 오래 준비해도 점수가 크게 오르지 않는다. 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참 할 말이 많은데요. 정말 사람 바이 사람 케바케입니다. 재능이라는 게 본인이 살아온 맥락이 축적된 게 있잖아요. 그래서 타고난 본인의 머리도 있고요.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뭐 책을 많이 읽고 신문을 많이 읽고 텍스트들을 많이 접해왔는지, 또 이과는 과학기술, 수리추리, 계산 문제에 강하고요. 문과는 철학, 논증, 윤리에 강합니다. 이런 것도 재능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재능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재능이라는 것을 역량과 비슷한 의미로 정의를 내렸을 때 내가 출발하는 스타트 라인, 출발점과 앞으로 내가 성장하는 속도는 분명히 다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노력은 그래서 내가 성장을 할 수 있어 없어. 성장의 여부는 노력에 달렸고요. 그 노력으로 얻어진 나의 자기 확신, 멘탈, 나는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다 라는 그 멘탈 있잖아요. 그건 노력에서 와요. 그리고 나한테 제일 잘 맞는 최적의 풀이 전략을 세우는 거, 이것도 노력에 달렸어요. 나라는 사람이 가진 재능과 노력으로 갈 수 있는 최대한에 도달하려고 최선을 다하면 돼요. 올리려고 들어온 시험이잖아요. 사람 바이 사람이라고 했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만 보세요. 이게 이상적인 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불안했어요. 나는 재능이 없는 사람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역량이 없는 사람이라는 게 이 시험으로서 입증이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시도 때도 없이 들어요. 그거를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 걱정의 결론이 결국에는 나는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올리겠다라는 결론으로 마무리 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건강한 결론 내리고 걱정하고 건강한 결론 내리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 점차 단단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단단해지고도 또 멘탈이 무너져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포스트 리트 이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질문이 한 3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자소서를 쓰고 면접을 보는 것 이렇게 나뉘는데요. 자소서는 저는 한 달간 메가 로스쿨 다니면서 하루 종일 주 2회 자소서를 썼습니다. 대외 활동이 궁금하다, 학점 관리법이 궁금하다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대외 활동은 딱히 정해진 게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정책대안대회 나갔고 그다음에 학과 내에서 하는 연구 사업 참여했고 그다음에 멘토링하고 시민교육하는 동아리 들어가서 시민교육을 했습니다. 활동을 안 한다라는 선택지는 안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나를 위하여 소설을 작성할 때 어떤 키워드, 법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지 궁금하다. 저는 그냥 제가 한 거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행정 관련돼서 공부했던 거, 그다음에 갈등 관리, 그다음에 이해관계자 분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키워드는 그 정도로 해서 썼습니다. 그다음에 스펙이 궁금하다라고 했는데 학점은 4.3 만점에 4.18이었고요. 100분위로 99.1점이었습니다. 리트는 133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영어 성적은 950이었나? 토익 950이었나? 뭐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수상은 이제 정책 제안 나갔던 거나 뭐 학력 우수나 아니면 그 제가 참여했던 뭐 연구 사업에서 주는 사회혁신상 이런 거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사회혁신 활동 많이 해가지고 사회혁신가 인증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조기 졸업했고 그리고 최우등 졸업을 했습니다. 이게 다 스펙이 되겠죠? 면접은 한 달 반가량 인강으로 주요 주제를 듣고 그다음에 스터디를 한 달 반 정도 했습니다. 주 2회. 그리고 학비 충당은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나도 몰라.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최대한 대답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